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유, 프라이버시 이런 거에 대한 주제가 많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이 뭐가 중요하냐, 프라이버시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또 당연히 정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널뛰는데 지금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비트코인이 좀 정치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제가 마치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스탠스로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말할 입장도 아니고 개인마다 생각이 틀린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요. 저는 김치 좋아하는 사람한테 피자 먹으라고 그런 강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좋은 걸 뿐이에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인간의 자유라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채널을 통해서 이게 약간 발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비트코인과 자유에 대해서 저의 의식의 흐름을 살짝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사회신용 제도라는 것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인민들의 안면인식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정부에 맞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그 사회신용 등급이 깎여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감시 아래서 아무래도 행동이나 발언이 제한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자유주의가 있다는 서방 세계에도 계속 오고 있고, 중국의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캐나다 총리 트루도 이분도 독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 중국이 독재를 사용해서 경제를 주무를 수 있고, 그리고 환경 문제 같은 걸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를 선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트럭 기사들 시위에 과감하게 트럭도 압류하고 관련된 이들의 은행 계좌도 동결을 시켰다고 하죠. 오늘 압류를 풀었다고 뉴스를 봤는데 상하게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다고 알려진 나라도 어느 윗분들이 들어서서 마음을 한번 바꾸면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죠.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것도 그냥 한순간에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에서 허락 없이 자유롭게 소유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행한 어떤 행동이 나중에 미래의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 되게 정치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은행 사이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에서 은행을 조져서 거래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제 월렛이 이제 개인마다 있으니까 바로 중앙은행에서 버튼 눌러서 동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페널티,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정부에게 있어서 통제를 향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쓰는 SNS, 얼굴책, 여기서는 뭐 극단주의자, 소위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뭐 차단한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좀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검열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0년에 역병이 돌아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주사를 안 맞으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식당에 못 간다든지, 심한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경우를 좀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폰에 추적 앱을 달아서 이 QR코드를 찍는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간 지가 좀 오래돼서 뉴스에서만 봤는데 좀 놀랐어요. 이렇게 감시의 정도가 정말 빨리 받아들여지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있을 때 그 이후에 테러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어떤 일반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시도 심해지고 자유의 침해가 심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침해된 자유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테러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비행기 보안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신발도 벗어야 하고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보안 통과하는 것 같이 서선 일도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뱅킹 은행 송금할 때도 규제가 많아져서 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하자면 오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작년에 엄청났죠. 석유, 가스 50% 거의. 그리고 중고차도 뭐 26%.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가 없지만 렌트비도 20% 정도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1년 사이에 20% 이상. 하지만 우리 월급만 제자리. 참 슬픈 일입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 같은 인민은 어떤 체스 게임의 말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피해가 최소한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팬데믹에 이어서 또 이런 침공 같은 사건이 공포를 조장하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통제되는 게 아닌가 이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머니 프린팅, 화폐 확장과 이어서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2040년의 목표. 무섭죠. 이건 누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를 찍어놓은 건데요. 근데 굉장히 텐트가 많죠. 근데 원래 로스앤젤레스가 팬데믹 그 전에도 굉장히 터프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머니 프린팅의 결과가 아닌가. 양극화의 극대화를 보고 있다. 예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로 기본소득을 뿌린다는 얘기도 나오죠. 저는 뭐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옵션과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 채널에서 지겹게 다루는 주제 비트코인이 답은 아닐까. 이 사진은 그 캐나다 시위대에서 이제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해시파워,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머릿속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 돈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검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채널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가끔씩 보면 비트코인은 뭐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뭐 이게 가격이 널뛰니까 사기 아니냐. 가끔 그런 리플이 달리죠. 그런 반응이 있는데 저도 사실 먹을 시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 비트코인 마스터 오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다들 아시죠 먹을. 그래서 저도 먹을 시절을 수년간 겪었는데 저도 그냥 이게 비트코인을 그냥 단순한 화폐로 보고 나는 미국에서 기축통화 달러를 벌고 있고 주식, 뭐 구글 그리고 뭐 주식 시장 ETF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테슬라 이런 거 열심히 사니까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먹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성공 그리고 실패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자체를 막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자산인데 이건 정치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에 반대를 한다는 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반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